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어느덧 출시가 한 달이 넘어간 제품, LG가 야심작으로 선보였던 중저가 프리미엄 폰 벨벳 폰입니다. 벨벳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야심차게 나온 제품 치고는 시장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그거 되게 좋아요, 이런 기능들이 참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숙제를 하고 있구나, 그러한 의심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렇다면 제가 왜 좋다라고 느꼈는지, 왜 얘한테 애정이 가고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담아서 한번 떠들어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적인 제품 리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유저로서의 입장으로서 한 달 동안 LG 벨벳을 들고 다니면서 실사용한 솔직한 느낌을 주관적이고 담백하고 진솔하게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상세 리뷰 영상, 스펙 정보 등을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스킵해 주시고 능력 있는 테크 유튜버들의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의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예전에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폰을 뭔가 초콜릿 같은 디자인을 앞세워가지고 마케팅적으로도 좀 효과를 거두고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2020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그러한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고자 벨벳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이밍을 가지고 출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폰이 이 화이트 색상인데, 단순하게 흰색이 아니라 보는 각도 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색상들로 멋지게 보여지는 이런 느낌을 벨벳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면에 보면은 물방울 카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뭔가 또르륵 물방울이 점점 작아지면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러한 카메라 배치 디자인, 부드럽게 이렇게 곡면을 이루면서 슬림하게 뚝 떨어지는 이런 아크 디자인,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화면 비도 20.5:9 슬림하면서 길쭉하고 시원시원한 크기를 자랑하는 172.7mm의 대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다 읊지는 않더라도 몇 가지 특징을 그래도 살펴보면은, AP는 스냅드래곤 765 오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6GB 램에 128GB 롬, 그리고 이지 크리에이션 카메라라고 이름 붙여진 다양하고 편리한 카메라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떠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TMI가 된 것 같아서 소신을 밝히자면 LG 벨벳,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쏙 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훌륭한 유니크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보자면은, 일단 제품이 뭔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쭉 읊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방울 카메라니 좀 특이한 화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자 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이 모양새, 디자인, 색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딱 내려놓고 보았을 때 무언가 끌린다, 약간 자랑하고 싶고 들고 다니고 싶고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가지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씁니다. 스마트폰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샤오미에서 나왔다거나 중저가 폰이라거나 그러면은 생각 없이 막 일단 삽니다. 그렇게 많은 폰들을 놓고서 자주 보다 보면은요, 저 나름대로의 뭔가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방향성이 특별하게 많이 다르게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새로운 느낌보다는 뭔가 비슷한 느낌, 하나의 디자인으로 수렴되는 느낌, 비슷비슷하게 서로 닮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면은 이게 삼성 건가 샤오미 건가 애플인가 LG인가, 새로운 제품을 사서 뜯어봤을 때 와, 얘는 좀 다르다, 새롭다, 이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받아야 계속해서 뽐이 와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 효용성이 점점 떨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벨벳은요, 확실히 뭔가 다른 폰들과 비교해봤을 때, 야, 얘는 좀 다른데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예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뭔가 달라 보이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 뭐야, 새로 나온 폰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좀 만져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핸드폰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보다 스마트폰은 그냥 싼 거 사서 최신 거 사서 쓰면 되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일수록 이 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만큼 얘는 좀 들고 다니고 싶어요. 자꾸 손이 가고 만져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딱 만졌을 때의 느낌이 정말 달라요. 뭔가 이게 되게 크고요, 어떻게 보면
보면 또 길쭉한데 딱 잡았을 때 이렇게 착 감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혹시라도 만져볼 기회가 있으면은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다. 두 번째 이유는 편의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의 LG 프리미엄 폰에 들어있던 기본적인 기능들, 맞춤형 지능화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사용 환경이나 습관에 맞춰가지고 되게 여러가지 기능들을 편리하게, 저 같은 경우에 이 상황인지 기능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서 나갈 때, 혹은 뭐 블루투스 기기가 연결됐을 때, 떨어졌을 때, 이런 상황별로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자동차 스피커랑 블루투스로 연결이 될 때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뜨게 한다든지, 뭐 팟빵이 뜨게 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챙겨주는 느낌을 또 받고 있습니다. 뭐 원래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LG 프리미엄 폰에 들어있던 모든 기능들, 그리고 최신 안드로이드 OS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그냥 휴대용 모니터에 연결해가지고 키보드 마우스 딱 꺼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면은 데스크탑 모드,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갔잖아요. 말로만 스테레오가 아니라 좌우 음분리가 돼가지고 스피커 출력도 커지고 음질도 좀 향상된 느낌이어서 영화 감상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를 볼 때 요 자체 스피커로 들려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 OIS가 빠져 있어서 굉장히 욕을 먹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광량이 확보된 그런 환경에서 색감이라든지 전체적인 느낌이,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솔직히 스펙을 번외로 하고서 정작 찍힌 사진이나 영상의 품질을 보면은 꽤 훌륭해요. 되게 잘 나온단 말입니다. 타임랩스 컨트롤이라든지 스테디캠 기능, ASMR 레코딩, 보이스 아웃포커스,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이 이제 웬만한 카메라나 마이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장비를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작정하고 막 촬영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순간순간에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요 에지 벨벳 하나만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LG가 프리미엄 폰에서 굉장히 좀 자랑하며 내세웠던 쿼드 DAC를 이번에 좀 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쿼드 DAC는 유선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거 유선으로 이것을 연결해갖고 들을 때에 활성화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TWS라 그래가지고 무선 이어폰이나 무선 헤드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쿼드 DAC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게 뭔가 필요한 기능이 없어졌다, 뭔가 아쉽다, 그런 느낌은 저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의 쓰임새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서,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저의 상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거의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모든 저희 업무 환경도 여기다 다 동기화 시켜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여기다 다 동기화 시켜놓고서 거의 소형 컴퓨터처럼 쓰다 보니까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보안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좀 와닿았던 것은 지문인식, 화면에 들어간 지문인식기가 좀 마음에 걸렸는데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게 지문인식이 잘 되고요. 인식률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런 대화면에다가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4300mAh의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뭔가 잘 최적화된 이런 전력관리 시스템 때문인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많이 이 폰을 씀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QC 4.0 고속 충전에다가 최대 25W까지 지원되는 고속 무선 충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충전도 빠릿빠릿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가끔 저도 게임을 하긴 하는데 배그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뭔가 FPS 게임, 이런 뭐 이렇게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을 즐겨하지는 않고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그 클래시 오브 클랜, COC가 일단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폰도 뭐 잘 돌아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폰들이 화면 베젤이 작아지다 보니까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 뭐 병력이 배치된다든지 뭐 그런 오작동들이 좀 있었는데, 화면비가 길쭉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간섭이 좀 덜하고 필요한 곳만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최적화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갑자기 우리의 추억을 소환한, 저 같은 아재들도 좋아하고 이제 저희 딸들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뭐 이런 정도가 좀 스피드감 있는 게임인데, 요거 돌릴 때도 뭐 특별히 옵션을 낮추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가 스냅드래곤 8 시리즈가 안 들어가고 쿼드 DAC가 빠지고 OIS가 빠졌다고 하지만은
게임 성능이나 뭐 소리의 측면이나 카메라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체감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뭐 그냥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 느낌이다 보니까 스펙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오히려 좋게 느껴졌다. 765G를 넣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 폰이 국산 LG 폰이다 보니까 맨날 LG 폰 얘기할 때 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LG Pay, NFC 뭐 이런 기능들 우리나라에서 잘 쓸 수 있어가지고 벨벳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지갑을 두고 왔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건지 기본이고, 이렇게 얄쌍하고 예쁘게 생겼지만은 나는 양보할 수 없는 그 내구성 IP68 등급의 방수방진 등급을 받아놓고 있고, 밀스펙 미국 국방성의 높은 기준을 통과한 굉장히 튼튼한 폰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벨벳을 아주 좋아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듀얼 스크린입니다. 자, LG가 V50에서부터 시작해서 50S, 그리고 우리나라에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V60 그런 프리미엄 라인들이 쭉 나오는 동안에는 듀얼 스크린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면서 LG만의 독특한 차별 포인트로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듀얼 스크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확실히 듀얼 스크린을 장착했을 때의 이 LG 폰의 사용성은 굉장히 배가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의외의 편의성과 좋은 활용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액세서리가 되겠는데요. LG 벨벳 폰이 플래그십 사양의 폰은 아니지만 나름 중급 프리미엄 라인업에 처음으로 듀얼 스크린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벳의 듀얼 스크린이요, 현존하는 LG의 듀얼 스크린 지원 모든 폰 중에서 가장 1등 끝판왕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께가 살짝 줄었어요. 이게 이제 V50S의 듀얼 스크린인데 무게와 두께가 체감이 될 정도로 줄어가지고, 사실 예전에 그 V50S까지만 하더라도 얘를 끼워가지고 들고 다니면은 좀 많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스크린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날 따로 가지고 다니거나 뭐 필요 없을 때는 빼고 다녔는데요. 요 벨벳에는 이거를 끼우면은 물론 예쁜 디자인은 좀 날아가긴 하지만은 하나의 폰처럼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닐만 해요. V50의 듀얼 스크린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V50S에 오면서 개선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얘도 동일하게 V50S의 듀얼 스크린이 갖고 있는 장점들, 단점을 보완한 많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거치가 가능한 프리스탑 힌지 뭐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뭐 본다거나, LG 50S의 듀얼 스크린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본체에는 지문 방지 기능이 되는 사각사각거리는 보호 필름을 붙여놨고, 듀얼 스크린 쪽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놓은 기본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질감이 필요하면은 이제 메인 스크린에다가 띄워놓고 쓰고, 이런 매끄러운 터치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플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듀얼 스크린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내 취향대로 어떤 스크린에다가 어떤 앱을 띄워놓고서 쓸까 이제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고요. 이 듀얼 스크린의 사용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와콤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쓸 때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뭐 필압도 지원하고, 기본 스크린에는 제가 이제 지문 방지 필름을 붙여놔가지고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을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메인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듀얼 스크린에서도 팜 리젝션 상태의 이 필기가 됩니다. 뭐 양쪽에서 다 이 펜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이 펜을 활용해 보면은 의외로 쓸 지점들이 있습니다. 뭐 한쪽 스크린에다가 강의 영상이라든지 공부할 것들 띄워놓고서 보면서 이렇게 뭐 메모나 필기를 한다든지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기록할 것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적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번에 LG로부터 본체만 제공을 받았는데 저의 사비로 듀얼 스크린과 펜을 구매를 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갖고 샀고, 역시 사보니까 이 펜은 듀얼 스크린과 같이 썼을 때는 찰떡궁합이더라. 요 LG 벨벳 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약간 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은 작정하고 솔직하게 제 사용 환경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았다, 아주 괜찮은 폰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확실히 이게 시장에서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는데, LG 폰이 좀 더 발전하라는 측면에서 나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품의 포지셔닝, 처음에 출시 전부터 프리미엄 폰이고 디자인이 차별화되고 뭐 네이밍도 다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같이 얘기했던 것이 중저가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폰이 기본적으로 100만원은 넘고 시작하다 보니까 뭐 100만원 중반까지도 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폰보다는 저렴하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겠지만, 이 중저가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하는 가격 수준이 있어요. 비싸도 한 50만원대,
50만 원대를 넘어가는 순간 이게 뭔가 중가 느낌보다는 고가에 가까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괴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중저가라는 말 그냥 빼고 유니크한 좀 다른 컨셉의 기존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라인업이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거나 이 제품의 특징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뭐 패션 프리미엄이라든지 아이덴티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벨벳으로 바꿨지만은 기존의 LG 폰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어요. LG V40, V50 그리고 50S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고객들은 이 제품을 기대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왠지 9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100만 원에 또 가까워 보이니까 비교를 V50S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IS도 빠졌지, 쿼드 DSC도 빠졌지, AP도 스냅드래곤 8 시리즈가 아니라 7 시리즈로 떨어진 것 같지 스텝이 꼬였어요.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프레임을 잘못 만들어줬다. 80만 원대 가격이면은 듀얼 스크린과 펜을 기본 제공으로 했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담아가지고 시장에서 아쉬워하는 부분들, 마케팅적인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해서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국산 제품들이 좀 더 다변화되고 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버라이어티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는데요. LG가 그러한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느낌 가는 대로 떠들어본 LG의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스마트폰 벨벳의 한 달 사용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